치며나가는 여인의 빼어난 미모를 비유하는 사자성어로 출처는 장자, 제물론입니다. 먼 옛날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에 서시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 미모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고 이목구비는 정교하게 조각된 듯 완벽했으며 몸매는 버드나무처럼 부드럽고 가늘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가 강가에서 가볍게 천을 만질 때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반짝이는 강물에 비쳤고 물속의 물고기들은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매료되어 헤엄치는 것을 잊고는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치머라는 아름다운 칭송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나라 시대에 왕소군이라는 궁녀는 뛰어난 재능과 미모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흉노의 세력이 강성하여 변방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 원제는 혼인을 통해 흉노와 평화롭게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소군이 선우와 혼인할 대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조서를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정 전체를 놀라게 하고 황제조차도 감동하여 그녀를 고향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를 떠나는 여정 중에 왕소군은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비파를 가볍게 연주하며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비파 소리는 마치 흐느끼는 듯 애절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기러기 떼도 그녀의 비파 소리에 이끌린 듯 비행하는 것을 잊고는 땅으로 내려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에 나간이라는 찬사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치며나간이라는 성어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표현이 되었고 때로는 나간 치며 또는 어침안락이라고도 불리며 여인의 미모가 물고기를 물속에 잠기게 하고 하늘을 날던 기러기마저 날개를 멈추고 땅으로 떨어지게 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며나가는 4글자로 이루어진 성어입니다. 각 글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침, 가라앉을 침, 물에 잠기거나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낙, 떨어질 락,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내려앉는다는 뜻입니다. 안, 기러기 안, 기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며나가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고기가 가라앉고 기러기가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며 이는 여인의 매우 뛰어난 미모가 물고기조차 헤엄치는 것을 잊고 가라앉게 하고 하늘을 날던 기러기마저 날개를 멈추고 땅으로 떨어지게 할 정도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치머나간. 네, 치머나간. 보통 뭐랄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그냥 예쁘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철학적인 뿌리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현대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이 치머나간이 단순히 아름답다, 이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좀 파헤쳐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철학적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의미로 변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 성어가 처음에는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자료 보니까 도가 철학서, 장자, 그중에서도 제물론 편에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다면서요. 모장과 여신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숨어버리고 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린다. 네.
이 넷 중에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를 아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장자의 질문이 이 성호의 시작점인 거죠. 여기서 장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아, 절대 기준은 없다. 네. 인간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이 다른 생물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나 새 입장에서는 그냥 위협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보는 장자의 재물, 즉 만물을 가지런히 본다는 사상과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재물 사상.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과 추함, 즉 미초의 구분조차 그 궁극적인 도 앞에서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도통위일, 모든 것은 결국 도로 통한다는 거죠. 와. 심지어 장자는 미를 너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까지 봤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뜻과는 거의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180도 확 바뀌어서 지금은 최고의 미인을 칭찬하는 말이 된 거죠?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시대가 흘러서 송나라, 원나라 이 시기를 거치면서 문학작품 같은 데서 여성의 아주 뛰어난 미모를 극찬하는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문학작품에서요? 네. 원래 장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물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에 뭐랄까 압도되거나 감탄해서 그래서 그런 특별한 반응, 즉 물고기가 가라앉고 기러기가 떨어지는 행동을 보인다는 식으로 재해석이 된 거죠. 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특히 이성호가 대중적으로 확 퍼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중국 4대 미녀 이야기와 결합하면서부터입니다. 아, 4대 미녀. 네. 침어는 서시의 아름다움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잊었다는 이야기랑 연결되고 나가는 왕소군의 미모 때문에 기러기가 날갯짓을 잊고 떨어졌다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주 유명해진 거죠. 아, 그 이야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서씨가 강가에서 이렇게 빨래하는데 물고기들이 넋놓고 보다가 가라앉았다는 뭔가 그림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서정적인 이미지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연결이 사실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좀 덧붙여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후인 두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 네, 역사적 근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자의 철학적인 예시가 대중문화 속에서 가공되고 변용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서씨는 단순히 예쁜 사람, 이걸 넘어서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던데요. 아, 네, 그 점이 또 중요합니다. 서씨는 단순한 미의 상징을 넘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어떤 애국적인 인물로도 추앙받거든요. 애국적인 인물. 네, 당시 이제 약소국이었던 월나라가 강대국 오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미인계로 그녀를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냈고 결국 그녀 때문에 오나라가 약화되어서 월나라가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죠. 아,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녀의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지혜, 용기,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후에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설, 물에 던져졌다거나 하는 까지 더해져서 서씨는 단순한 미녀가 아닌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미인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와, 저 사람 정말 치며나가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쓰는 건 장자의 원래 말하려던 그 뜻과는 완전히 그냥 동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이걸 오독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현대적인 용법에서는 그 원래 철학적인 맥락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장자가 묘사한 인물이 원래는 추녀였을 수도 있다. 혹은 최소한 동물이 인간의 미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도망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칭찬용법은 원래 의미와 정반대다라고까지 지적하기도 해요. 와, 정반대라니 충격적인데요. 네. 동물이 도망가는 걸 아름다움에 감탄한 걸로 해석해버렸으니 완전히 거꾸로 이해한 셈이죠. 허허, 이렇게 원래 철학적인 깊은 뜻이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쓰이면서 전혀 다른 뜻으로 굳어진 경우 혹시 또 있을까요? 아, 네.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포정해우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포정해우요. 소잡는 이야기. 네.
흔히 어떤 일에 기술이 정말 극도로 숙련된 상태를 비유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달인의 경지 같은. 맞아요. 하지만 장자가 장자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말하고자 했던 본래 뜻은 그 소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사물의 본질, 이치를 꿰뚫어서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경지, 즉 무라 일체의 도가적인 경지를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아, 기술이 아니라 경지였군요. 네, 이것도 보면 복잡하고 심오한 철학적 개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미로 대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언어라는 게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약정속청이라고 하죠. 네, 언어는 변하니까요. 네, 하지만 때로는 그 본래의 의미, 뿌리를 되짚어보는 것, 즉 반박 귀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슬슬 정리해 볼까요? 치머나간이라는 이 성어는 본래 아름다움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도가 철학의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네, 시대를 거치면서 여성의 어떤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극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특히 서시 같은 역사적 인물과 결합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졌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표현의 뿌리가 원래는 이렇게 다른 또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이건 언어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의미를 끊임없이 재창조해 나가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용하는 다른 수많은 표현들 속에도 혹시 이 치머나간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역사나 혹은 전혀 다른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의 말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